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케이스 4번. 네, 사례를 보시면 제목은 연차휴가 부여와 사용 촉진입니다. 요게 지금 그 1년차 근로자들하고 그 다음에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려는 사례니까 같이 보시죠. 네, 사례 4번 보시면 근로자 갑은 2019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개근하였으나 5월 이후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결근이 잦아 결국 연간 출근율이 70%로 산출되었다. 80% 미만이 된 거죠. 그러면 근로자 갑은 2020년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그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오는 그 연차 유급 휴가의 조항에서 특별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1년 입사자, 처음 입사자에 대해서 1년차 입사자에 대해서는 연차를 어떻게 준다는 말이죠? 네, 그 매월 1개월 개근하면 하루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1년 동안 이 사람이 전부 개근을 했다면 결국 11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 1년차 근로자는 그렇습니다. 매월 하나씩 발생한다. 매월 개근하면 하나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이제 오늘 사례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전에는 연차 휴가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적되어 있는 연차 휴가. 근속 연수가 길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던 연차 휴가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기본 연차 휴가가 없으니까 그 추가되는 연차 휴가도 없다. 이런 법리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80% 미만 출근해도 이제는 연차 휴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역시 똑같은 표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례에서 2020년에 이 갑이 매월 개근하면 하루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전에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한 것과 같은 겁니다. 동일한 방식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노동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재미있는 행정 해석이 있는데요. 거기 32페이지 보시죠. 32페이지 그 행정 해석 1번 보시면은요. 네, 밑에 문단만 보시죠.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휴가는 당해 연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 기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전년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근한 월, 개근한 달이 있다면 그 달에 대해서 각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부 행정 해석대로 하면 우리 사례에서 이 근로자 갑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만근 개근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20년에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며칠이라는 거죠? 네, 4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노동부 행정 해석의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이런 경우는 2020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개근하면 결국 11개 또는 12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매월 하나씩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1년차 입사자하고 계산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건 방법 없습니다.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 행정 해석이 완전히 틀렸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노동부 행정 해석도 잘 들여다보면 그 61조하고 관련이 됩니다. 거기 61조 보시죠. 32페이지 근로기준 61조 1항에 사용자가 제6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1항, 2항 및 4항의 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 가로가 있죠. 유급휴가 다음에 가로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1년차 근로자들에 대한 그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겁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 2항에 나오는 그 연차휴가도 사용 촉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2항에서 지적한 1년차 그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그러면 80% 미만 출근한 자의 연차휴가 이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그것을 사용 촉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는 앞에 위에 행정해석처럼 요 날짜를 확정지으려면 연차휴가 일수를 확정지으려면 결국 전년도에 개근한 월수에 따라서 1일씩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2020년에 매월 개근한 데 따라서 하루씩 연차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사용 촉진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며칠인지를 모르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사용 촉진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61조 1항에서 2항을 넣었던 이 취지, 네,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입법으로 다시 고치든가 아니면 결국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판단은 됩니다. 자, 2항을 한번 보시죠. 33페이지에 보시면 네, 여기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촉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그 정규 근로자들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지만 1년차 미만 1년차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용 촉진 방식에 대한 요건들은 잘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이 1년차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식을 똑같이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전년도 개근 일수만큼 개근한 월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준다. 예, 그러한 그 행정 해석은 지금 한 조항을 놓고 이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새롭게 나온 이 2항을 참조해서라도 사실은 그 61조 1항에서 그 2항을 아예 그 제외해버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한다면 제 얘기나 또 여기 노동부 행정에서 뭐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되면 결국 뭐 대법원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